사실은 50대, 60대 가장 좋은 영양소로도 뽑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1위가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천연식품인데요. 이 화분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완전 식품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논문과 자료가 있어요. 단백질이 무려 23%에서 25%가 들어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물성에도 단백질이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동물성만 단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탄수화물이 25%에서 17%, 미네랄이 2.5에서 3.0%, 그리고 10여 가지의 비타민들, 또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꿀벌 화분의 가장 독특하고 가장 이제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항산화 물질, 노화 지연, 면역력 향상, 세포 건강, 기력 회복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논문을 제가 쭉 살펴보면 이 화분에는 특히 이 모세혈관, 뇌 모세혈관이 되게 얇아요. 그 뇌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주거나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해줘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부터 이제 몸을 지켜준다, 이런 논문들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벌꿀 화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벌들이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채취하는지에 대해서 재미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까이 와서 보면 그래서 많이 차고 있어요. 안에 지금 양쪽 다리에 노랗게 꿀을 가지고 화분을 뭉쳐서 이제 들어오다가 이 채분기에 떨어뜨립니다. 얘네들의 안에가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벌이 꽉 차 있습니다. 우와, 꽉 찼어. 꽉 찼어. 와. 금방 한 바퀴 돌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맛을 보면 달다. 면역에 좋은 이유를 좀 보면 단백질과 무기질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분의 주 성분 자체가 25%의 단백질이면 수분이 25%, 탄수화물 뭐 이렇게 치면은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다는 점이 가장 신기한 부분이고, 보통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하면 가장 많은 게 이제 생선이잖아요. 근데 화분에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도가 화분은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소고기나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혹은 생선보다도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제 밀도가 높은 만큼 그만큼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지만 아무튼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꽃에서 식물에서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대, 60대 가장 좋은 영양소로도 뽑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1위가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천연식품인데요. 그래서 꾸준히 이 화분을 먹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면역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보통 이제 통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증은 왜 생길까요? 염증 반응에 의해 생기죠. 통증은 뭔가 처리하거나 그래서 억제할 때 생기는데,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일으키는 이 물질을 억제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면역세포, 아까 뭐를 봤었죠? NK세포를 봤었죠. 이 NK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해서 실제로 하루, 이틀, 3일만 먹어도 면역세포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면역세포를 자극시키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우리가 한 번만 먹어도, 몇 번만 먹어도 면역세포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외에도 뭐 청연 강장제 혹은 면역제, 바이러스성 질병 퇴치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아무튼 면역력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 관심 있게 바라볼 만한 것들은 유럽의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벌 화분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플라보노이드가 우리 프로폴리스를 먹을 때도 있어요. 벌의 그 봉산물에는요, 공통적으로 로에젤리가 됐든 허브인 꿀이 됐든 모두 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플라보노이드를 갖고 있어요.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플라보놀 배당체 루틴이라는 이 물질이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 중에 LDL 수치를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보통 이제 출혈이 잘 되는 분 있잖아요. 출혈성 질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출혈이 잘 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간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말기에 간 식도 정맥류라고 해서 이게 파열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피를 토할 수 있는데, 근데 확실히 지혈 속도가 되게 빨라요, 실제로. 그리고 파미슈티컬 바이올로지라는 거기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질을 이용한 시험에서 이제 벌 화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관찰해 봤는데 항염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항염 작용. 항염이 뭐죠? 항염? 염증을 막는 거죠. 염증이 막아지려면 염증의 원인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항염 작용에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초기 퇴행성 질환에 무조건 예방이 된다. 염증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뭐가 있어요? 보통 관절염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에게 관절염이 안 좋았을 때 외국에서는 초반에 이제 계속 화분을 먹였는데 관절염이 회복이 된 사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더 심해지면 약은 듣는데 이제 자연식품들은 막 눈에 띄게 안 듣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해지거나 딱 병명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관절염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쭉 먹여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회복이라기보다는 잘 안 걸리는 예방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체계 증진 도움에는 어떤 자료가 있냐면 2014년 푸드 앤 케미컬 톡시컬러지라는 이 발표의 연구에서 각종 균에 대항하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나쁜 균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이 대부분 좋은 균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균들을 죽이려면 보통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분이 갖고 있는 좋은 미생물들이 그래서 억제할 수 있는 항균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이 균들은 보통 우리가 세균이라고 보통 하는 박테리아들이죠. 박테리아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은 균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면 자체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독일의 한 연구 자료를 보면 벌 화분이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부분을 관찰되었을까를 좀 더 자세히 봤더니 화분의 플라보노이드가 유방암 세포의 생성 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실제로 자궁암이 발생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이 벌 화분이 적혈구 운반과 항체 생산을 도와서 치료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에서는 혈액 공급을 증진해서 에너지를 부여시키니까 스트레스가 적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안 좋죠. 신경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영국 스포츠협회에 따르면 벌 화분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스포츠 학교에서는 이제 체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계속 관찰하잖아요. 몇 퍼센트 높였는지를 봤더니 40에서 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이 벌 화분을 이제 꾸준히 막 한 달, 두 달, 6개월 이렇게 먹었더니 체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많게는 40%, 50%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에 플라보노 이런 성분들이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벌 화분을 우리가 자주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몇 가지 부분, 좋은 부분을 제가 오늘 내용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네.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비타민 C, E,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플라보노이드 이런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백혈구 건강해져요. 그다음에 피로가 해소가 돼요. 두 번째 피로가 해소가 되는데 보통 비타민 B1, 비타민 B2 이런 그 영양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피로가 해소가 되고요.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할수록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역시 비타민 E나 카로테노이드 이런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성분들, 특히 아까 유방암 자궁암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좋아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생산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관절염에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관절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타민 B6가 풍부하고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생리통 있는 분들 있죠. 생리통 있는 분들은 한 달, 두 달 꾸준히 드시면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력 강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소화력을 올릴 수 있고, 설사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적당히 먹으면 설사를 완화시킬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사실 이 화분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죠.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이나 이런 데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 활동에 좋습니다. 운동 활동, 근육 성장에 좋고요. 근육 회복에도 좋아요. 우리가 근육을 사용해서 근육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분들 있죠. 화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기억력 강화. 기억력 강화. 아까 모세혈관 얇은 것을 제가 강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혈액이 충분하게 들어와야 되고 영양 대사,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수분 공급이 잘 돼야 우리 뇌가 정상적인 어떠한 그 운동, 정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강화에 좋고, 아까 말씀드린 항염 작용, 염증을 억제시킨다. 이것도 역시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가 하는 작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화분의 그 특징 중에 알러지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히스타민을 억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화분을 적당하게 알러지가 화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섭취하게 되면 알러지, 피부 뭐 이런 그 부분, 피부 질환들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논문들에 화분이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 이런 부분 되게 많아요. 실제로요.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아토피나 습진, 화폐성 습진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항세를 생성해요. 그래서 화분을 먹고 가렵지 않으면 우선 성공한 거고요. 화분을 먹고 가려운 사람들이 화분을 몇 알씩 해서 내성을 시켜서 먹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역으로 알러지가 사라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피부 건강 개선,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물질들이 피부염뿐만 아니라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관리를 할 때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분이 무공해 식품이기 때문에 화분을 채취할 수 있는 주변에 가급적 이제 오염되지 않는 곳이 좋고, 오염된 하수들이 많아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농약을 많이 치거나 과수원이 많은 지역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과수원에 농약을 많이 치면 벌들이 꽃을 가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벌들이 병이 있으면 화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분은 솔직히 한 스푼 이상 드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적은 양에서 시작해서 많이 늘리는 게 좋고요. 처음에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에서 2개, 3개, 4개까지 늘리셔도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최대 양은 저는 한 스푼 정도까지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최대 먹는 횟수 3번까지. 나는 정말 영양이 너무 없어. 그러면 티스푼으로 2개씩 3번 드셔요. 처음에 이제 먼저 이제 내가 알러지 반응들을 본 다음에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혹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드세요. 근데 그때 먹는 양을 좀씩 늘려나가시면 좋아요. 근데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천연수면제 역할도 해요. 실제로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분이 예전에 한 2달 동안 화분 드셨는데 그 뒤로 잠이 너무 잘 오셨어요. 꾸준히 드시되 한 번에 많은 양은 피하자. 한 번에 많이나 드시면 단백질이잖아요. 몸이 힘들 수 있어요. 부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 공복에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공복에. 아시겠죠? 아침이나 저녁 공복에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영양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양에 비한 칼로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필요한 약으로 드신다 그러면 공복에 드시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나는 화분의 특유의 맛이 좀 이상하다면 꿀에 개서 드셔도 돼요. 꿀 1대1로 개서 드시면 되는데, 꿀에 재놓고 먹으면 맛이 또 더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뭔가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그 화분이 꿀을 다 먹어서 이제 막 좀 느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을 때 꿀에다가 저는 화분을 넣어서 먹는 것도 맛은 있고요. 근데 솔직히 그냥 화분 그냥 드셔도 맛이 있어요. 드셔도 되고 삼켜도 돼요. 물에 삼키셔도 어차피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물 좀만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니까 꼭 씹어서 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